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책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하다. 눈이 자주 피로하고 뻑뻑하다. 색깔 구분이 예전보다 어렵다. 멀리 있는 간판이나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감이 떨어져서 불안하다.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시야에 명확한 차이를 느낀다. 만약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흐릿해지는 시야, 혹시 그냥 노화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40분 동안 제가 알려드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70세가 되어도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2세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3년간 꾸준히 실천해서 지금도 안경 없이 바늘에 실을 꿰세요. 먼저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무려 78%가 백내장을 앓고 있고 55% 이상이 다양한 시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어요. 황반변성의 경우 70세 이후에는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잘 안 보인다 해서 끝나지 않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3회, 5배나 증가시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력 문제로 인한 낙상, 사고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계단이나 문턱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 무서운 건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서 뇌 자극이 감소해서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된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또한 시력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달합니다. 개인당 평균 2,800만 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해요. 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비,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적절한 예방과 관리만으로도 이런 비용의 8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실명 원인의 75%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미리만 관리했다면 시력을 잃지 않아도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실명 환자의 70% 이상이 조기 관리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4세 이 씨는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이 씨는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백내장 진행이 완전히 멈췄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69세 박 씨입니다.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분이에요. 이제 점점 더 안 보이게 될 텐데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3년 만에 황반 상태가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요. 58세 김 씨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며 눈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컴퓨터를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결국 조기 백내장과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게 됐어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을 모르고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거나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거든요. 눈 질환의 85%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 눈 영양제는 효과가 없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 눈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잘못된 믿음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눈이 나빠지는지 정확한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한 수정체 단백질의 구조 변화입니다. 수정체는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 크리스탈린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는 투명하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변성이 시작되면 점점 혼탁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백내장의 시작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외선, 당뇨병, 흡연,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평생 누적된 자외선 노출량이 백내장 발생 시기를 크게 좌우해요.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에 15년 일찍 백내장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망막세포, 특히 황반 부위의 손상입니다. 황반은 시야의 중심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보호색소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색소들은 마치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해서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보호색소가 감소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황반변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건성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건성 황반변성은 진행이 느려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습성으로 진행되면 급속히 시력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구 건조증과 눈 주변 혈류 감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는 눈물 분비량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눈물은 단순히 눈을 적시는 역할뿐만 아니라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또한 눈 주변의 미세혈관 순환이 나빠지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망막 기능 저하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시력 저하를 가속화시키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이런 혈류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는 안압 조절 시스템의 이상입니다. 눈 속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배출되면서 적정 안압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압박받아서 녹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은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높아서 더 주의해야 해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정기검진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워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인의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근거리 작업이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모양 채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눈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망막까지 도달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7회, 8시간을 화면을 보며 보낸다고 해요. 이는 과거보다 3회,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더해지면서 눈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졌어요.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 아연 등의 섭취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눈의 자연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가속화돼요. 일곱 번째는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각종 대기오염물질들이 눈 표면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실내 난방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도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죠. 최근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시력이 나빠지면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하고 이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켜서 다시 시력을 악화시키는 식이죠. 또한 한 가지 눈 질환이 생기면 다른 질환의 위험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해결 방법들을 단계별로 실천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1단계 기초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테인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시금치 100g에는 루테인이 약 12ing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케일에는 더 많아서 100g당 18ing 정도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완두콩, 옥수수, 달걀 노른자에도 풍부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지아잔틴의 최고 공급원이에요. 하루 달걀 2개 정도면 충분한 지아잔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아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 아몬드, 아마씨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일주일에 최소 4회, 5번은 드시길 권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루테인 흡수율이 3회, 4배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UV 400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렌즈가 클수록 좋아요. 옆쪽까지 보호할 수 있는 레버라운드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렌즈 색깔은 갈색이나 회색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에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60에 80% 정도 통과하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항상 착용하셔야 해요. 겨울철에도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강함으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모자도 효과적인 보호수단입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자외선을 30에 50% 정도 차단해줘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길 권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받아야 해요.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시야 검사, 관간섭단층 촬영 OCT 등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이미 진행된 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까운 곳을 보느라 긴장했던 모양체근이 이완되면서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어요. 스마트폰에 20분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거나 컴퓨터 화면에 알림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화면과 눈 사이 거리를 50에 7공금 정도 유지하시고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보다 약간 밝게 조절하세요.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서 눈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2단계 중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체계적인 눈 운동입니다. 매일 5분씩 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먼저 눈을 크게 뜨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감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 근육이 강화되고 눈물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 다음 고개는 고정한 채로 시선만 위로 올려서 5초간 유지하고 아래로 내려서 5초간 유지해주세요. 좌우로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5회씩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눈동자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손바닥을 30초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살짝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1분간 유지하면서 깊게 숨을 쉬시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눈을 누르시면 안 되고 살짝 덮기만 하세요.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돕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6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하루 2에 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실내 습도는 40에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7번째는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은 망막혈관을 손상시켜서 심각한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화혈색 소비액은 7% 이하로, 혈압은 13,08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단계 고급 방법입니다. 8번째는 항산화 영양소의 적극적인 보충입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루테인 10행, 지아잔틴 2행, 오메가3 1000행 정도가 적절한 하루 섭취량입니다. 비타민C 500행, 비타민 E 400IU, 아연 25행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세요. 특히 혈액 응고, 억제제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9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하루 7에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수면의 질도 높이셔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좋은 수면은 눈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10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안압을 높이고 혈류를 나쁘게 만들어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흡연은 황반변성 위험을 이해 3배 높임으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균형 잡힌 식사로도 충분히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시금치, 연어, 견과류를 충분히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돋보기를 쓰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도수의 돋보기나 안경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시력 악화를 방지해줘요. 필요한데도 쓰지 않으면 눈이 더 피로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도수 측정을 위해 안과에서 처방받으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백내장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거나 야간 운전이 어렵거나 독서나 TV 시청에 지장이 있다면 수술 시기예요. 요즘은 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녹내장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기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멈추거나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안약, 레이저 치료,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 절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황반변성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항산화, 영양소, 보충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습성 황반변성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안구 내주사 치료법이 발달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여섯 번째, 컴퓨터용 안경이 도움이 되나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0에 20법칙을 지키고 화면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안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습관 개선을 하세요. 일곱 번째,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면 노안이 빨리 오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다만 근시였던 분들이 수술 후 정시가 되면서 노안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근시가 노안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인공 눈물은 자주 써도 괜찮나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이라면 자주 사용해도 안전해요. 하루 6회, 8회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은 하루 4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20이 공법칙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20분마다 먼 곳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동시에 루테인이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을 식단에 추가하시고요. 2주차부터는 매일 5분씩 눈 운동을 추가하세요. 눈 크게 뜨고 감기, 시선 돌리기, 손바닥 온찜질 등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이때쯤 되면 눈의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1개월 차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구입하시고 실내 습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안구건 조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개월 차에는 정기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 복용을 고려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눈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 관리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시야가 더 선명해지며 야간 운전도 더 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계속하셔야 해요. 특히 연령대별 맞춤 관리도 중요합니다. 40에 50대는 예방에 집중하시고 60에 70대는 진행 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세요. 80대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을 앓으셨다면 더 일찍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기존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세요. 이런 질환들은 눈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전신 건강 관리가 곧 눈 건강 관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에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와 함께 눈 운동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진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망막팡이나 급성 녹내장 등의 응급 상황일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 비비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안과를 방문하세요. 화학물질이 들어갔다면 최소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40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루테인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둘째,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셋째, 20이 공법칙을 지키세요.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째, 매일 5분씩 눈 운동을 하세요.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심장이나 간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시신경이나 망막은 이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켜주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선명한 시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밝아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건강 주제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